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화전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가 이제 주로 만들고 있는 게 페라이트 자석류입니다. 그 자석류가 이제 사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게 주로 중국의 히토류 자석 소재를 대체하는 쪽에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중국이 미중 간 무역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고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또 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히토류 자석류들은 네오디움이나 사마리움, 코발트 같은 자석들은 주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그 전기차나 뭐 우주 항공 분야나 이런 쪽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히토류는 양이 적더라도 굉장히 가격도 비싸지고 또 이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생산량이 한계 이제 제한이 가면서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중국은 히토류 생산 업체들을 그 합병시키면서 이 거대 국유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유화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이런 중국의 이 히토류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스타트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 들어서 이 중국산 히토류의 수출 규제가 일어나면서 이 중국의 히토류 자석류를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았고 이게 페라이트 자석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페라이트 소재는 영구 자석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히토류 자석류를 대체해서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 산업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페라이트 자석 소재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는 있지만 히토류 자석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딸리는 면이 있죠. 이거는 페라이트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자석류가 되기에 필요한 이런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히토류 자석 소재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그 삼화전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페라이트 사업이 주가 되고 이 페라이트 산업은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나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은 이쪽에서 이제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그 핵심적인 사업 분야고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이건 작년 그 하반기 때 이제 겨울 때 이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전장 쪽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이게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1차 양산을 시작했고 2차는 내년 5월 그러니까 내년 그 1월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페라이트 코어에 대해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대부분 다 수요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페라이트 자석들이 점점 더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삼화전자의 이제 이 생산, 이 자동차 전장 쪽, 또 산업용, 그다음에 EMI나 EMC 같은 전자파 차폐 이런 쪽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그 88.52%가 페라이트 코어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고 꾸준히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사업 분야인 거고 물론 이 전기차나 이런 쪽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수요량이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줄어든 그 수요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삼화전자는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연결 표가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보다 올 상반기 그 실적은 많이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게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장 부품 쪽에서 수요가 둔화된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영업 손실도 31억 정도로 이제 더 늘어난 측면이 있고 단기 순손실도 36억 정도로 발생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포함해서 41.49%,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고 소액주주는 5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에 주주배정 유상자와 또 연초에 이제 차입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전장용 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투자가 올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나머지 2차 가동은 내년 1월 달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전장 쪽에 대한 양산이 수량이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삼화전자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매매 동향을 보면,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 삼화전자에 대한 지분율을 늘려가는 쪽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삼화전자가 향후 이 중국산 그러니까 이 히토리우 좌석류 수입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수출 규제고 우리는 수입이죠. 이걸 못하게 됐을 때 이 페라이트 자석이 중국산 자석 소재를 대체하는 부분이 점점 넓어질 것이라는 것, 즉 이 삼화전자가 생산하는 페라이트 자석의 수요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전기차 분야에서, 전장 쪽 분야에서는 이 페라이트 자석의 수요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삼화전자의 실적이 지금부터는 규모의 경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이 중국의 히토리움 무기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아주 급등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한 2년 동안,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2년 동안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삼화전자가 이 저점에 다가갈수록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들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10월 1일부터 좀 중국의 히토리 업체들을 국유화하고 이것들의 합병 연행을 통해서 대형 히토리 업체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대형 히토리 업체를 국유화하면서 이게 이제 수출을 규제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방 쪽이나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히토리를 대체하는 부분을 당장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앞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토리우 개발은 환경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도 인구가 적은 중서부 지역의 히토리 개발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우방국들에게 히토리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삼화전자의 페라이트 코어는 장기적으로 이 중국산 히토류 자석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이제 각광받으면서 수요처가 점점 늘어나고, 특히나 이제 전장 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삼화전자는 향후 실적 외형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관심을 갖고 삼화전자를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